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앞전 시간 요건심사 현황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는 신체검사를 받는 내용입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고 그 등급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시 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는 국가보건부 보훈심사위원회 자료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심사현황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매월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보훈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24년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상위 등급 구분 심사 현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판정 현황도 보여드릴 것인데, 이 심사는 이제 먼저 신체 검사를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심사가 나오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총 합해서 2,610명이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1급 2항도 3명이 있었고 1급 4명이 1명 있었습니다. 2급에 5명, 3급에 171명, 4급에 9명, 5급에 98명, 6급 1항에 223명, 6급 2항에 506명, 6급 3항으로 98명, 7급에 523명, 그리고 기준 미달이 957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준 미달이 나옵니다. 기준 미달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앞전 영상 요건 심사에서 어렵게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되어서,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하고 2차 관문인 신체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등급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준 미달,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 그 정해놓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7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또 6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 하면서 각각 질병별로 수치나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안에 들어오면 해당되는 등급을 판정을 받지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등급 기준 미달을 판정받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어떤 분은 7급이나 5급, 3급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준 미달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미달은 내 몸이 아직은 건강하다. 그렇지만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급수를 주고 또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평생 기준 미달이냐? 그거는 아니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기준 미달을 받으면 본인들은 그냥 평생 기준 미달인 줄 알고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제 영상들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다시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7급도 판정받고 6급도 판정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정확한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한번 기준 미달이거나 아니면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러면 나도 신청을 한번 해보자 해서 부랴부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 미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또 2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이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내 몸이 더 악화돼 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의료 기록들 준비를 해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2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몸 상태가 악화되면 바로 또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4월 달 아닙니까? 4월 달에 신체 검사를 해서 내가 지금 판정을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판정은 몇 개월 후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4월 달에 이제 판정을 기준 미달로 받았다. 그런데 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내 몸이 너무 악화돼 버렸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질병을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수술한 경우에도 바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총 지금까지 1726명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이 459명이 기준 미달 받으신 겁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1726명 중에서 459명은 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이 308명은 7급입니다. 이 7급이 뭐 평생 영원히 7급이 아닙니다. 기준 미달도 영원히 기준 미달이 아니고 본인들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파졌다. 그러면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어떤 질병은 어떤 상황에 7급이다, 뭐 6급이다, 5급이다. 제가 당뇨병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전립선암, 또 악성 종양과 관련되고 척추와 관련되고 무릎과 관련된 이런 영상들은 기본이 10개 이상씩 있습니다. 영상들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보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혈중 크레아틴 수치를 2주 연속으로 2번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준비를 않고 그냥 단백뇨만 준비를 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시게 되면 기준 미달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혈중 크레아틴 수치도 7급은 어떤 수치, 6급은 어떤 수치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내용은 직접 영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 질병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제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그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 처음부터 무조건 질문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를 제가 2개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상군경.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공상군경이라 하고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재부상군경이라고 나옵니다. 재부상군경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공상군경과 재부상군경으로 구분이 되느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무릎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무릎을 다쳤을 때 훈련 중에 무릎을 다치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분은 공상군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릎을 다쳤는데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그분은 보훈보상 대상자인 재부상군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무엇을 하다가 다쳤느냐에 따라서 공상군경, 재부상군경으로 나눠지는데
이 공상군경이 지금까지 총 211명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기준 미달이 반이 넘습니다. 110명. 그만큼 신체 검사해서 기준 미달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재부상 군경을 보시게 되면 483명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자그만치 359명이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나네요. 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7급에 등록되는 것도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7급도 힘들고 6급도 힘드는데 이렇게 기준 미달 등급에 올라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알고 다음번 신체 검사에서는 준비들을 단단히 하셔가지고 7급이나 6급에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신체 검사를 하신 분들이 첫 번째 신규 신체 검사를 했는지, 재확인 신체 검사를 했는지, 또 재심 신체 검사도 있고, 재심의 신체 검사도 있고, 재판정 신체 검사도 있습니다. 각각 신체 검사별 종류가 다르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판정 현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상위 등급 심사 판정 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